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동 세계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이제 1차 세계대전 봤고요. 1차 세계대전이 또 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제 또 2차 왜 이렇게 싸워? 그만 좀 싸워 좀 제발 좀 싸워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던 거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싸워. 제2차 세계대전과 국제평화의 모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 2차 세계대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대공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대공황.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주도됐죠. 하여튼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쭉쭉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자, 호황이 이어졌는데요. 유럽이 이제 또 경제 회복이 되면서 소비가 생산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대공황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졌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졌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대공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호황이 나오니까 물건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소비를 해내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냈는데 어느 순간 소비가 딱 멈춰져 버리면 공장은 계속 돌아가는 거고 물건은 쌓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바로 1929년, 즉 대공황은 1929년 대공황. 은행과 기업의 파산으로 실업자가 막 증가하고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도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발 대공황이 쫙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 주도로 쭉 경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고 사회 혼란과 불안은 심화가 된 것이죠. 자, 미국 위기죠. 이게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게 아주 튼튼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왜 금융위기, 뭐 IMF 어떻게 하다 보니 갑자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진 거야? 순식간. 정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좀 빌털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불안정한 시스템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 본 거야. 1929년 대공황에서 한번 본 거죠. 자, 이 극복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미국은요,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뉴딜 정책.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대공황을 각국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요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미국 내에서 대규모 공사를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많은 실업자들이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 실업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면 그 실업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급을 떨궈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정부 주도의 대공황 해결책을 이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요. 농업과 산업의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실업자 구제로선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보세요.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아주 대규모의 도로를 닦는다든지 댐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대규모 정부 주도의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하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그 노동자의 그 주머니에 돈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력이 향상되었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되었고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이제까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자유방임주의. 애덤 스미스의 그 뿌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 냅두라는 거잖아요. 시장이 돌아가는 그 원칙은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조절되는 거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왔어. 그렇게 왔는데 그게 이 대공황을 통해서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안 되겠다. 냅두면 안 되겠다.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 조절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나서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대공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미국의 극복 방법은 뉴딜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뉴딜입니다. 다음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보호무역 정책이에요. 이걸 블록경제라고 합니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보호무역을 블록경제라고 해요. 블록경제.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게 영국이야. 그러면 영국에 또 식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이렇게 블록으로 묶는 거예요. 블록을 묶어가지고 영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이런 식민지에만 떨구는 거예요. 또 식민지에 있는 물건을 영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블록을 설정해서 식민지라고 하는 요 블록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대신 다른 나라에서는 받지 않아. 다른 나라에서는 받지 않아. 요 안에서 블록에서만 과잉 공급된 것을 떨궈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건데, 블록 경제 형성되었고 과잉 생산된 상품을 식민지에 판매하고 수입품에 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량을 억제하는 거죠. 여기 들어올 때는 엄청난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요, 세계 무역량의 감소로 이 식민지가 없거나 적은 나라들은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미국은 자국에서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면서 과잉 공급된 양을 지금 떨궈내고 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를 통해 가지고 딱 블록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수요와 공급 법칙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넓은 토지와 공공사업을 할 게 많죠.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식민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과연 이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떨구는 겁니다. 그 강제가 뭐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전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전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전체주의. 자, 그 배경을 보면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 속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식민지가 적고 국내 시장이 작았던 국가에서 독재 체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강의에 설명드렸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운이 다 했다. 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대공황까지가 정말 일본은 너무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일본은요, 파국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국 일본은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개인의 이 전체주의는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요,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군비 증강을 하고요,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자, 전체주의 국가가 출현합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요,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침공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민지도 적고 공공사업 할 것도 없고 이거 침공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이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을 해요. 히틀러의 나치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요,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히틀러의 나치당이 만들어진 계기는요, 바로 독일인들이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와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투표에 의해서 뽑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나치당이라는 게 어떤 그 권력을 장악해서 막 무력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투표에 의해서 뽑아진 거예요. 결국 세계적인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전체주의 국가의 출현이었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에스파냐.
이탈리아, 독일의 지원을 받은 군부 세력의 파시스트 정권이 수립되고 있더라. 일본은 군부의 정권 장악, 군국주의 정책 강화하면서 만주사변, 중일 전쟁.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에스파냐, 이탈리아 지금 다 주변 국가를 지금 침공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경제 위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공황이 어떤 가져온 결과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 국가로 지금 밀고 들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어떤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보고요. 별채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대공황이 왔고 그 대공황의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은 뉴딜 정책을 해결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해결했고 지금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냐 그리고 일본은요.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